일단은 2차 전지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업종 바닥 신호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찾고자 하는데 찾는 요령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 언급 잘 안 해주는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시로 2차 전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예시로. 왜? 여러분이 투자를 많이 하시고 이 업종을 잘 아시니까 여기로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좀 잘 가실 것 같아서 가지고 온 거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 바닥 신호라고 제가 쳐봤더니 쫙 나와요. 뭐 카카오 바닥 신호, 그 다음에 증시의 바닥 신호, 저평가 매력, 한국 증시 바닥 찍었나, 엔터주, 방긋 막 나와요. 증시 바닥 신호라는 검색만 이렇게 넣어도 각종 바닥 신호에 대한 기사 자료 막 나와요. 당연히 바닥 구간을 알아두면 왜 좋아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무조건 수익 아니에요. 결국 투자자들은 뭘 해야 돼요? 바닥을 잘 잡아서 수익을 높여서 이득을 내고 털고 나오는 게 좋죠. 그러면 뭐예요? 바닥에 근접한 수준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바닥을 찾지 못해요. 바닥에 근접한 수준에서 매수를 이어가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장땡. 다만 바닥을 확인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지하 1층이었어. 됐겠지? 2층, 3층, 아파트가 아니라 지하 2층, 지하 3층 그리고 쭉 내려가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내해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내린 종목이 바닥을 기어다니면 우리가 바닥 구간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표면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대전제는 바닥 구간이라는 나름의 신호가 왔을 때 몰빵이 아니라 분할로 매수해서 안전 마진 구간을 여러분이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업종이든지 중요해요. 오늘 두 가지 정도로 확인을 해드릴 텐데 100%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누가 100%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기예요. 아니면 작전이든지. 작전도 실패할 때가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 자, 현대차가 지금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었죠, 최근에. 이런 자사주 매입 공시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자사주 매입은 공시 대상이 되는 회사나 사람, 인물 이런 주식 보유 물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공시가 이루어지는 건데 매입을 했으니까 늘어나는 거고요. 매도를 했으면 줄어드는 매입 매도 공시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매입뿐만이 아니라 매도 공시를 같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최근 기업들은 뭐예요? 증시가 안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주가 부양을 하고 주주들 눈치를 보느라고 주주가치 제고한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을 늘려가고 있고 근데 자사주 매입을 볼 때는 뭐예요? 일단 뭐 소각까지 이루어지는 건 맞는 건데 지금 공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로 가볼게요. 자사주 매입 공시의 주체, 금액, 목적을 확인하라고요. 뭐요? 주체, 금액, 목적. 이 화면에 보이는 게 현대차예요. 1조 원 매입 공시. 또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에 10조 원 자사주 매입 공시 있었습니다. 기업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시장에 있는 본인들의 회사에 주식을 매입하는 성격의 것들을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죠. 기업이 매입하는 거. 이거는 확실히 단기적인 주가 상승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현대차도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지만 지금 그래도 하방을 좀 지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영속성이나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요인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왜? 이거 자체가 그럼 계속 자사주를 매입해줘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닥 신호 중에 하나로 볼 수는 있는데 완벽한 바닥 신호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자사주를 회사에서 자사주를 사는 것 자체는 바닥 신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자사주의 매입 주체가 좀 달라질 수 있네? 임직원들인 경우가 좀 생깁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또 들어가요. CEO나 임원진들이 매수세를 좀 보인 적이 있었죠. 뭐 정신환 대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다 물렸죠. 뭐 이제 그 상무 전무들 해갖고 막 샀는데 싹 다 물렸죠. 최근에. 예. 근데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닥이 아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봐야 되는 거는 이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임원진들이나 그 월급 사장들 있죠. 이런 분들의 매입 공시는 영향가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이나 임원들도 월급쟁이에요. 직장인입니다. 방 빼라 그러면 바로 방 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의 책임 경영을 위해서 역량 내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내 재산이 지금 한 3억 정도 현금이 있는데 1억 정도를 여기다 태운 거예요. 하락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지금 가격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사지 뭐. 회사 분위기도 안 좋은데 자리 보존이 조금 필요할 때나 이런 여러 가지 쇼잉이 필요할 때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매수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요. 막 1억, 3억, 2억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수백조 원짜리 수십조 원짜리 수급에 영향이 가요? 전혀 안 갑니다. 목이 눈물만큼도 안 갑니다. 그냥 상징적인 영향인 건데 투심에도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하지만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대주주의 매입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누구? 대주주. 월급쟁이 사장 말고요. 정말 오너가의 매입은 목적이 분명해요. 지배력 강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식이 싸고 비싼 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내 지분 가치만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고려하면 왜 싸요? 지분 가치를 확보를 못 해놨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배력 강화를 항상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지. 그럼 언제 사겠어요? 싸게 사겠죠. 쌀 때 사겠죠. 주식수를 그래서 늘리겠죠. 싸게 매입하면 착 좋은데 주가가 비쌀 경우에는 대주주가 선뜻 안 나서요. 그렇게 주가 부양은 잘 안 합니다. 비쌀 때는. 물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이는 안 합니다. 그건 또 자신감으로 비춰줄 수가 있죠. 주가가 비쌀 때 대주주가 매입했다. 그건 더 갈 수 있는 자신감, 드라이브로 걸 수가 있어갖고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다수가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주가를 눌러놓고 싸게 사려고 하는 경우도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상속을 위해서나 본인의 지분을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 폭락기의 대주주들은 주가 부양, 주주가치 제고 이런 핑계, 그리고 뭐 본질적인 목적일 수도 있겠죠. 진짜 목적은 뭐예요? 본인의 지배력 강화. 그래서 모든 이런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자? 자사주 매입에서는 대주주가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보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시기에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모비스 등의 자사주 대량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신호로 그때 인식이 됐었어요. 이때는 액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야, 이 기회에 싸게 사자 그래갖고 막 주었어요. 그때 정 회장이 완전 주가 폭등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오너가들의 자사주 매입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잦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냐면은 기업 임원들의 매입 가운데, 아까 기업 임원들 야 재미없다며, 그게 아니고요. IR 담당, 회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IR 담당 상무 전무의 매입 등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포스코홀딩스가 얼마 전에 한영아는 이렇게 500주가 늘어났어요. 네, 500주가 늘어났습니다. 11월 25일자 특정 임원 주식 변동 보고서인데, 이게 뭐 진짜 포스코홀딩스 500주 늘어난 게 뭐 얼마나 되겠냐는데 지금 30만 원이니까 15,000원, 1억 5천만 원이에요. 전혀 뭐 이거 주가에 영향 못 줍니다. 근데 공시가 보고된 시점을 보니까 요게 25일날 보고가 됐으면 이전에 샀다라는 거고, 20만 원대에 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20만 원대에서 500주 정도를 한영아 상무가 담은 거예요. IR 담당 상무예요, 이 사람. 예. 업계에선 통상적으로 저점이라는 인식으로 매입 받아들이는 그런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주주나 임원이나 개인 투자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필요 없어요. 다 싸게 매수하고 싶어요. IR 담당 상무라 그래도 싸게 사고 싶어 하죠. 자사주를 매입했다? 바닥 신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다라고 통상 업계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0% 확률은 없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나 조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 긴가민가한 분들은 경우의 수를 이걸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가상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29만 원 정도로 이분이 사지 않았을까? 그럼 이 전후를 저점으로 잡은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 7% 정도를 저점으로 잡는 거죠. 그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 7% 혹은 여기서 이제 내가 분할 매수에 들어갔다고 투자를 하게 되고 수익이 날까 안 날까? 6개월 뒤, 3개월 뒤 내가 바라보는 지점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거나 투자 지표로 삼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모르셨던 분들은 체크를 직접 해보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뭐예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갖고 플러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갖고 5개 중에서 4개가 승리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게임, 5개 중에서 3개만 승리해도 이기는 게임인 거잖아요. 요렇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사업계획의 그리고 이익 전망의 축소 정도의 확인이에요. 보시면 2022년도 12월에 2년 전에 2021년 연매출 목표가 30조인데 올해 나온 게 32조예요. 3년 늦추고 2조 늘렸어요. 그러면은 이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거든요. 사업 계획을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2, 3년 정도 미뤘잖아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업황부진, 향후 매출 전망치를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대로 2022년 30조 가져갔죠? 어닝 미스잖아요. 그러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수정 과정에서 매출 및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에 따라서 실망감 와요 안 와요? 당장 올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높게 잡혀있는 목표치 수정이 없을 경우에는 차후에 안 좋아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잘 봐야 되는 거는 내년부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보수적인 이익 추정치 대비 선전하는 모습 등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향후에 사업 전망에 비해서 이익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닝에 대해서 조금 높게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는 지점에서는 향후 이익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수정한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상승은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거의 확실해요. 100%는 아니고요. 꽤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이익의 기저효과나 보수적으로 잡아놨으니까 이익 추정치를 볼 때 한 90억만 잡아놓을까 그랬는데 93억, 95억, 99억, 100억 나와요. 근데 사실 100억 잡아도 됐던 건데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왜? 업황이 지금 저점 부근이긴 한데 통과를 한 건지 아직 회사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보수적으로 잡는다고요. 이때가 가장 몸을 사려요. IR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이익 추정치 같은 거 보수적으로 잡아간다고. 이거는 에코프로는 하나의 예입니다. 대다수가 많이 이래요. 업황을 통과할 때. 옛날에 반도체도 그랬고 바이오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옛날로 가면 조선도 그랬고 철강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화학도 그랬고. 이익의 기저효과나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이익 추정치를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진다. 손실을 회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즉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상승인지 전분기 대비해서는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연히 볼 수가 있고요.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업황이 이 악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꺾이고 있는 애들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이익 감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지표의 움직임을 보면서 투자를 더 할 건지 말 건지 왜냐하면은 금방 살아나는지 아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하락률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업황의 부진이 길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고요. 또 업황이 지속적 확장기에 놓인 업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나 미국 반도체 사업이 작년부터 한 2분기, 올 2분기까지는 미친 듯이 확장을 했잖아요. 사업 목표치를 계속 높여요. 어닝을 계속 높여. 다음 분기에 계속 막 마진율을 높이고 막 그래요. EPS 높이고.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상승한 거잖아요. 막 폭등하고 막 그 수백조 원짜리 막 수천조 원짜리 기업들이 이거 왜 그래요? 자신감이나 업황의 지속적 발전 등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2차전지 기업들 예로 들었으니까 보니까 대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 계획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출 목표치를 한 2, 3년 정도 늦췄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갖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컨콜 매일 짚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2차전지 보시면 되는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매출 전망치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시를 편의상 2차전지로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시면 투자에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요 꿀팁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